일단 이것을 저희 둘 딸이 안 본다는 전제가 되고요. 보면 뭐 난리가 날 거니까. 큰 딸은 외고를 졸업했는데 원하는 외고에 갔어요. 둘째는 면접 보고 나와서 자기는 수석 합격이다 얘기하더니 진짜요? 명단에 없었습니다. 아빠 본의가 아니에요. 네, 저에게 제 질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은 입시계의 거성, 정말 입시계의 천하장사 같으신 우리 이만기 UA 교육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들어보니까 이제 따님이 두 분 계신데 둘 다 이제 명문대에 가서 지금 직장 생활을 되게 좋은 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따님이 이제 신촌에 있는 뭐 S대, 둘째 따님은 저쪽 관악에 있는 S대 이렇게 졸업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고입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첫째는 성공을 했는데 둘째는 실패를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일단 이것을 저희 둘 딸이 안 본다는 전제가 되고요. 보면 뭐 난리가 날 거니까. 네. 근데 큰 딸은 외고를 졸업했는데 그냥 원하는 외고에 갔어요. 근데 둘째는 그 용인에 있는 자사고인데 유명한 자사고. 네, 그죠. 이제 네. 시험을 봤다가 면접 보고 나와서 자기는 이제 수석 합격이다 얘기하더니 진짜요?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실패를 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꼭 실패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둘째 분이 또 일반고로 아마 갔죠, 그렇죠? 그 S고로 갔죠, S고. 예, S고를 갔는데 그 일반고가 이제 저희 집 옆에 있는 일반고인데 그 당시 그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일반고긴 하지만 상당히 우수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반에 용인 그 자사고 떨어지는 애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학교여서 일반고의 효과를 톡톡히 보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학을 잘 보내는 게 입시의 종착역의 대입이라고 봤을 때 고등학교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 과정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는 게 대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고를 지금 보내는 게 길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소장님? 용인외고 쳤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딸이 용인외고를 갔더라면 아마 중간 이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용인외고 애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선행이 다 된 애들인데 저희 딸은 선행 같은 걸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대학 결과를 보면은 용인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도 관악 S대를 못 가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선발 효과냐 합격 효과냐의 문제가 되긴 되는데 일단 저희 딸은 일반고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의 꼬리가 아니고 뱀의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제 더 대학 선택에는 훨씬 더 편안한 자세가 된 거죠. 소장님이 두 딸도 이제 키워보시고 또 수많은 입시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팁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한 1002번째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애들을 전 두 개로 보요. 하나는 부안외동형. 부안외동?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 그다음에 자기주도형 이렇게 나눠보면 부안외동형들은 명문고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부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기주도형은 사실 뭐 우리 속된 말로 똥통학교에 가도 본인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애가 만약에 부안외동형이면 내신 받기 좀 어려워도 명문고에 보내서 그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휩싸이는 거고 자기주도형이면 남들이 공부하거나 말거나 자기 길을 가는 아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게 훨씬 나은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은 왠지 다 자기주도형일 것 같은 착각에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좀 기대치를 높게 잡아서 그런 걸 좀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들은 기대치가 높아요. 아빠들은 좀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성적표죠. 성적표.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중학교는 이제 ABC로 나오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등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이거보다 낫겠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액면가고나라고 이해하셔야지 이것이 무슨 뭐 좀 있으면 따상치겠지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교사와의 교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도 전화를 통해서 우리 애가 어떤 아이냐 나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는 건 잠깐이고요. 대부분 학교, 뭐 요즘 코로나 좀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게 아이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보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냐.
아니면은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뭔가 내가 아닌 남에게서 우리 아이를 평가를 받아보는 게 제일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분도 1대 몇십에 상대를 하는데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냉정하게 판단이 되나 보죠? 그래도요, 그게 이제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예. 담임교사가 되면 한눈에 아이가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그렇죠. 3월 3일 날 딱 애들 상견례를 하면 견적이 나와요. 아, 쟤는 어느 대학 가겠다. 고1 때. 야, 진짜요? 담임선생님들은 애들을 보면 그 아이의 장래가 눈에 보이기도 해요. 같은 업을 몇십 년은 이제 숙련되게 하시면 거의 이제 반무당이 되시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사실은 뭐 느낌으로 알겠지만 사실은 통계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관상 같은 게 통계 아니에요, 그죠? 담임선생님도 애들을 바라보는 관상 통계가 있어요. 그 자꾸 저 따님 얘기를 해서 조금 따님 혹시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아빠 본의가 아니에요. 네, 저에게 제 질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반고로 간 게 이제 수준 높은 일반고였지만 전화위복으로 볼 수도 있는 이제 둘째 따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자기주도형 성격이 좀 강했습니까?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큰 아이와 작은 애를 대비해 보면 큰 아이는 무조건 아빠가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기대가 첫째는 크잖아요. 이제 애들을 좀 갈구는 그런 편이고, 둘째는 뭐 튼튼하기만 잘하다고 잘해요. 근데 사실은 까놓고 보니까 첫째는 열심히 했어요. 노력형이고, 근데 둘째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집중력이 강했어요. 자기 계획표에 의해서 딱 계획표를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놀 때 놀고. 그러니까 고3 때도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깼어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깨서 피아노 치고 놀다가 책 조금 보다가 점심 먹고 또 피아노 치고 놀다가 책 조금 보고, 요 시간 계획을 자기가 알아서, 아빠가 뭐 갈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세상에. 아니 그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첫째 따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약에 고등학교 입시를 떨어졌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네. 저희 큰 아이는 기숙사가 있는 외고를 다녔거든요. 가족 간에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말에만 보고. 주말에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도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좀 교육적으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애가 뭐 놀았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는 했지만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는 아쉬운 면이 조금씩 있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형 고등학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보내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좀 기쁘셨죠? 아, 외고 붙었어. 기뻤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 딱 넣고, 아, 우리 애가 뭐 외고 영어과 들어갔어. 이런 제일 커터이 높은. 네. 그냥 영어가 제일 높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일본 말로 하면 카오가 있었던 그런 느낌인데, 근데 고3 때는 조금 후회했어요. 왜요? 아, 얘가 일반고 갔으면 내신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내신만 좋았으면 가르치기가 많았는데 이게 천상 논술로 가야 되네, 뭐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첫째 따님은 논술로 갔습니까? 그러면? 저희 첫째는 논술로 대학을 갔고, 둘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어요. 종합전형은 이제 지금은 없어진 비교과를 다 포괄하는 그런. 그렇죠. 그 외고 얘기 우리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인상 깊더라고요. 블라인드 입시가 강화되면서 피해는 대원외고 최고의 외고죠. 이득은 서울외고. 이거 서울에 있지만 저쪽 노원구 쪽에 있는데 대원외고하고 서울외고는 예전에 성적 차이가 났잖아요. 많이 났죠. 네. 근데 이게 블라인드가 되니까 학교 이름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상 외고라는 건 아는데 이게 어떤 외고인지는 알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정관님은 딱 보고 난다 그러면 딱 보고 알 수 없고요. 일단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봐야 되고, 어떤 학교인지 발견하고 싶은 사정관의 욕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사정관의 커리어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수백 명과를 봐야 되니까 대원인지 서울인지 명덕인지 대일인지 한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빡세게 공부했던, 내신 받기 어려웠던 대원외고 애들은 손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은 꼭 대원이나 서울외고뿐만이 아니고 레벨 차이가 나는 모든 고등학교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저 목동 쪽에 있는 고등학교는 내신 받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신 어떤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아, 이 학교 내신 받기 어려우니까 3등급이어도 대단한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블라인드 처리가 그런 그 역차별을 가져오는 그룹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 지금 블라인드 처리가 지금 이제 유효한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알아야 되는. 작년 입시부터 진행됐으니까요. 뭐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공정성 예. 담보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 내신 받기 어려운데 내신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처리는 사실은 사교육 버블 지역은 좀 불리하고요. 일반 외곽 지역은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군요. 자기소개서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뭐 민사고는 횡성 뭐 어쩌고 뭐소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민사고 애들이 횡성군청에 가서 봉사활동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성군청 봉사활동할 수 있는 민사고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걸 알고 횡성이라는 글자도 못 쓰게 했어요. 블라인드 처리가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쓰게 되면 쓰- 아웃됩니까? 아웃됩니다. 항목이 있어요. 요런 항목을 쓰지 말아라 중에 지역명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고등학교에서 상을 줄 때 예. 무슨 뭐 저는 이제 인천 송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송도 히어로상 그렇죠. 그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송도란 말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히어로상만 남는 거예요? 히어로 땡땡 히어로상만 남습니다. 저랑은 똑같은 거예요. 면접하러 오는 애한테 예. 교복 안 입히고 부르카 씌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 교복을 입고 오면 뭘 씌우나 보죠? 가운을 줍니다. 가운을 줘요? 네. 가리게? 네. 교복 옛날에 예를 들면 자사고나 명문고 특기 학생들은 이렇게 교복 금태도름 교복에 예. 뽕 큰 그 넥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가운으로 가요. 와, 진짜 엄격하네요, 진짜. 공정성과 정당성, 네. 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이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트렌드가 바뀌지는 않겠네요. 한 번 이렇게 된 이상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냥 앞으로 계속 쭉 갈 겁니다. 고2 때 정말 이런 트렌드를 잘 참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부터가 이제 입시가 입시의 시작이 시작이네요. 되고. 그러네요, 진짜.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